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 비도 많이 왔었죠? 오늘 해볼 내용은 발음도 어려운 구심가속도, 영어로는 centripetal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centripetal. 가속도가 뭐였죠? acceleration. 이제 이게 한국어로 구심가속도. 글씨 좀 작게 쓸 걸 그랬네요. 얘를 살짝만 줄이겠습니다. centripetal. 이제 기호로는 A의 아래 첨자 centripetal을 C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나아가서 중력 gravitational force를 다룰 거고요. 이걸 컴바인해서 조합해서 지구 탈출 속도, 이것도 영어로 쓸까요? Earth. 찾아보니까 Earth가 안 들어가고 그냥 escape, 탈출 속도라고 하면 충분하네요. velocity 해서 V2라고 써보겠습니다. 지구 탈출 속도 V2, 이것들을 오늘 다뤄볼 겁니다. 자, 구심가속도부터 가겠습니다. 이거를 알려면 어떤 커브를 생각해서 커브 C에서 먼저 커브에 어디부터 해야 할까요? t 플러스 델타 t. 네, 여기부터 가시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나타내는 이 안에는 x좌표와 y좌표가 있어요. 근데 그 x좌표, y좌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물체의 궤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rajectory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정체는 t에 대한 함수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제가 표기하기를 여기 t에 대한 함수다를 적어 놓을게요. t에 대한 함수면 t가 변했을 때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관찰자 observer라는 뜻입니다. observer O가 있어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물체가 여기 있다가 자동차든 뭐든 여기로 이제 이동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위치의 변화다 해서 변위, 영어로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displacement를 1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지금 2차원 이상에서 벡터를 가지고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얘를 특별하게 displacement vector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분을 하고 싶죠. 순간의
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한다고 한다면 얘를 델타 t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v average가 돼요. 얘를 델타 t로 나누면 델타 t가 1보다 작으면 이제 더 커지겠죠. 얘가 v average가 되는 겁니다. 근데 v average는 관심 없고 순간의 속력이 난 궁금하다. 그러면 이게 dr이 되고, 여기서 dr이란 dt의 어떤 시간 변화가 이 얼이라는 녀석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주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낸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dr은 아주 infinitesimal한데 이제 이 단어를 해석을 해드리면 infinite 무한히 이제 이게 small에서 온 걸 거예요. 네, 어원을 찾아보려 했는데 잘 찾지 못했고요. 이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엄청 작은 양인데 이제 얘를 뭘로 나누냐? 시간 변화 dt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학적으로 보면 나눈다는 게 아니라 평균 변화량에서 델타 t를 increment of t를 0으로 보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순간 변화입니다. v velocity인데 순간이 0으로 instantaneous. 그래서 이제 굳이 그건 쓰질 않고 그냥 첨자 없이 쓰면 순간 속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t라는 것은 사실 물리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수학에서는 단지 이 커브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 변수 내지는 더미 변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이거는 t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따라, 그러니까 이 커브를 어떻게 매개화 시킬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원이 있어요. 이 원을 매개 변수화 parameterization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대신에 코사인 et를 써도 돼요. 사인 et와. 그러면 속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속도에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목표죠?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곡선의 기하학적 특성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오브젝트의 속도에는 관심이 없고 C의 geometric characteristic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죠? 속도의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V를 속도의 크기로 나눈 것을 unit tangent vector라고 합니다. unit tangent vector.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죠? 유닛 텐전트 벡터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 크기가 1로 만든 거예요.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R 프라임이 속도에 대한 미분이고 V인 것이죠. 속도에 대한 미분은 특별하게 이 닷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쪼개서 조금씩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진도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T를 왜 정의했을까? 사실 이 커베처라는 녀석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커베처라는 것은 뭐냐면 곡선에 기울어진 곡선에 기운 게 아니라 구분 정도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분 정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너무 굽어.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얘를 이용합니다. 이 유닛 텐전트 벡터가 방향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커브의 방향만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1만큼 이동했을 때 내가 1m 이동했을 때 1m라는 건 이제 우리가 쓰는 익숙한 단위인 거고 수학에서는 이제 단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리 1만큼 이동했을 때 단위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얼마만큼 속도의 방향이 변했어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속도의 방향이 변했어. 이제 얘를 확대하시면 얘가 이제 T초에 얘는 T 플러스 델타 T인데 근데 이제 T로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안 하고 S로 할 겁니다. S가 뭐죠? S라는 거는 거리예요. 거리 이동한 거리이기도 하고 곡선의 길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S만큼 갔어. 근데 이만큼을 더 갔죠? 그게 이제 델타 S겠죠. 그 차이가 있겠죠? 얘가 뭐겠습니까? T의 변화량. 그거를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이동거리. 그러면 단위 거리에 해당하는 방향의 변화량이 되겠죠? 걔를 극한을 취합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어요. 이러면 된다는 거죠. 좋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복잡한 거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카파는 이제 K랑 좀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도 벡터가 나오게 돼요. 벡터를 미분하면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놈을 취해줍니다. 놈은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고 이렇게 두 개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편의상 한 번만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바로 생각하기 힘드니까 매개변수 미분 공식을 사용합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
오케이, 얘는 t 프라임이고 얘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거 어디서 봤는데? 속력이죠.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계산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뜬금없이 얘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주 뛰어난 수학적 직관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여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떠올리는 건 그냥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아주 깊이 생각하면 이유에 근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여기 벡터가 같네요. 그죠?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죠. 이 항 없애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같은 것끼리 내적하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적 말고 외적은 같은 것끼리 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이라고도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그치, 영어로 외적은 outer product. 뭐 용어가 많아요. 하여간 이 친구를 연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날아가요. 와우, so simple.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자, 여기서 일단 노름을 취해주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친구. 이제 여기서 또 트릭 하나 쓸 건데 이 식 있죠? 이 식을 제가 그냥 쓴 게 아니었네요. 얘를 미분합니다. 선생님, 대적은 어떻게 미분하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0이죠. 오 마이 굿니스. 이게 이제 자주 물리학에 등장하는데 네, 이걸 해석하자면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가속도와 v 벡터가 수직해야 된다고 는 뜻이고 수학에서는 t의 크기가 어떤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려면 그 벡터와 그 벡터의 변이가 늘 수직해야 한다. 그러면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 한마디로, 그쵸?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에서의 거리인데 그게 이제 계속 수직하면은 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가는 방향이 계속 수직하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결과를 쓰면 저희는 수직한다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t와 t''이 이 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식을 통해서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결론을 딱 넣어주면, 그쵸? AB 사인 세타인데 크기가 사인 값이 1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V제곱 R 프라임 플러스 R2 프라임. 그리고 얘 1이죠. 그러면 1이고 D 프라임의 크기 나왔죠. V제곱분의, 여러분 쓰기 귀찮네요,
이게 V고 이게 A입니다. 그래서 공식 다 얻었습니다. 카파는 여기에 V를 한 번 더 나눠주기 하면 됩니다. 이거 화살표 쓰기도 귀찮은데 볼드페이스로 쓰겠습니다. 수학자들은 이제 귀찮음이 많아요. 물리학자는 더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론이 나왔네요. 이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잠시만요. 카파 V제곱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제가 이제 가속도를 분해를 할 건데 가속도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V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V의 크기와 그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했죠. 그럼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dv dt 속력이 크게 변하거나 속력은 그대로인데 방향이 변하는 것으로 성분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했었죠. 여기 있죠. 그리고 이 값은 카파의 v를 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얘 크기는 몰라도 그러니까 방향은 몰라도 카파 v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안 해. 알죠, 저희가. 그래서 네. 방향을 n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t랑 t'이 수직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의 방향을 n으로 표현할 거예요. 얘는 t 벡터처럼 크기가 1입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속력이 변하는 그 진행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그 가속도고요. 얘가 바로 구심 가속도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거랑 식이 표현이 다른데요? 제가 물리에서 배우기로는 얼분의 V제곱이라고 배웠어요. 네, 여러분이 배운 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유도를 해드릴게요. 왜 다르지? 형태가? 이제 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오 마이 굿니스. 이거 원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매개화를 하고 사인 세타라고 할까요? 사인 세타. 세타라 하면 그냥 헷갈리겠네요.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돌고 있는 겁니다. 갈 길이 구말리네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은 거는 r 벡터고 v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입니다. 근데 이 카파를 계산하려면 a가 필요해.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은 두 번 미분하면 처음 거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i가 두 번 나오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 이제 v 코러스 a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외적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제가 강의를 끝마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거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1K가 돼요. 그럼 그게 1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수를 했네. 이거를 반지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도 A가 붙고 곱하기 A. 근데 가속도랑 문자가 같네요. 반지름 R이라고 해볼게. R도 썼네. 반지름을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이 A는 가속도 A랑 다른 거예요. A를 곱해주고, 그럼 여기도 A가 곱해질 거고 A가 곱해질 거고 디터민트 정의에 의해서 A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V의 크기가 A인데 A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그게 1이기 때문에 A 세제곱으로 나누니까 A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지름이 2인 원은 공률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은 사실 뭐냐면 이 카파를 갖는 오스컬레이팅 서클에 이건 접하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궤도까지 같은 거예요. 오스컬레이팅 서클에 어떤 레디어스를 생각하고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와우. 어렵게 말했지만 그냥 여러분이 어떤 물체의 궤적을 보신다면 그 궤적의 2궤도에 해당하는 이 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급경사면 또 더 원이 작아지겠죠. 원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원이 작아지면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고 반지름의 역수가 커지는 거고 그럼 카파가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첫 번째를 했고요. 체크. 그 다음에 gravitational force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다룰게요. 그냥 오늘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벡터 형태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R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얘가 이제 옵저버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오케이, gravitational force 끝났고 escape velocity 저도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벡터라서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생각할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델 F로 정의가 되는데 아니죠. 반대로 썼죠. 마이너스 델 UG가 그래비테이션 폴스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마이너스 FG DR 될 거고 주로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적분 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UG 무한대를 0으로 잡아요. 얘가 중심이면 얘에 대한 어떤 포텐셜을 계산할 거면 저 멀리 있는 점 무한대에 있는 점 여기서의 포텐셜이 0이다. 그걸 상정하면
이제 이거가 부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더 쉽게 계산하는 법을, 더 쉽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헷갈리지 않고 계산하는 법을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얻었고요. 이제 키네틱 에너지와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제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증명에 대한 스케치만 해드리면, 운동 에너지, 지 에너지 이 합을 각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의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결과로, 여기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온 결과로 이제 지구 탈출 속도를 계산하고, 얘로 이제 수소 기체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중력과 구심력,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혹은 중력이 원심력과 평행을 이룬다. 여기로부터 제가 위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신콜러